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그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수와 로그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배워보면서 다양한 성질들과 개념 그리고 그래프 등등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로그 함수의 활용에서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더불어 또 지수함수의 활용 부분을 배웠을 때 나왔던 패턴 그대로 오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활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볼 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자, 로그 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로그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y는 로그 2의 x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네, 로그 함수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네, 그래서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요런 형태가 바로 y는 로그 2x.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셨죠? 그래프가 일단 지수냐 로그냐, 그 다음에 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3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y는 3은 여러분 X축의 대칭인 선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얘를 y는 3이다.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점, 여러분 이 점은 이런 거죠. 어떤 값을 x에 넣어야 그 값이 3이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그 2에 x 자리에 뭘 넣었을 때 3이 됩니까? 네, 맞아요. 이게 어렵다면 2의 세제곱, 우리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의 세제곱은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즉 8에서 몇 개의 점에서 두 식이 만나죠? 네, 하나의 점에서 두 식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다시 보시면 등식 로그 2의 x는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어떻게 구했나? 지금 방금처럼 어, 얘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방정식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그 함수를 가지고 이 로그 함수가 이제 여기 보시면 등식은 방정식이지만 얘가 사실은 y는 로그 2x와 y는 3이라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을 구한 문제다. 결국 함수의 교점과 방정식에서의 해를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같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그 2의 x는 3과 같이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라는 거예요. 자, 먼저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네, 밑을 먼저 갖게 해준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로그에서 이제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먼저 밑조건이 등장을 하죠. 0보다 크고 1이 아닌 a에 대해서. 자, x나 x1이나 x2나 어쨌든 0보다 크대요. 진수들이 0보다 큰 상황에서 자, 만약에 방금처럼 로그 a x는 b다라는 진수의 미지수가 오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 뭐로 바꾼다? 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지수꼴로 바꿔주는 거죠. x는 a의 b제곱이라는 지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처럼 한쪽에만 로그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양변의 밑이 같은 로그가 씌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만 비교해주면 된다? 네, 진수만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 뭐죠? 네,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답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답으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0보다 큰 애들만 답으로 채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먼저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2에 x-1은 4다. 자, 한쪽에만 로그가 씌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얘를 지수꼴로 변형을 해줍니다. 변형. 어떻게 해요? 자, 밑은 밑으로 2의 몇 제곱은 4제곱은 무엇이다?
x-1이다. 여러분, 즉 x-1은 뭐고요? 16이고요. 따라서 x는 17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x를 다시 집어넣었을 때 진수가 어떻게 되는가? 0보다 커지는가? 라는 걸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2의 4제곱이 x-1이다. 자, 두 번째 문제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밑이 똑같이 5인 로그가 양변에 씌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진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이미 밑이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진수를 비교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 때 밑이 같으면 우리가 지수를 바로 비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그도 밑이 같은 상황에서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된다. 그래서 좌변 2x-1은 우변 7이다. 그래서 2x는 8이 되고요. 따라서 x는 4인데 여러분 이 x를 넣어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야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첫 줄에 보시면 2x-1이 여기 진수잖아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인데 당연히 우변에 7이 0보다 크기 때문에 2x-1도 자연스럽게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검사해 주는 거는 조금 형식상이다. 지금 문제는 형식상으로 4를 넣어봤을 때 0보다 큰지 연습 삼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오셔서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지수꼴로 바꿔서 풀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2번 문제처럼 밑을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진수 비교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 방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따가 부등식을 풀 때, 그럴 때는 진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이제 다 풀어주는 게 사실은 조금 좋습니다. 선생님의 피셜이에요. 좌변은 이미 밑이 2인 로그다. 그래서 우변인 4도 뭔가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는 거죠. 로그 2에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4라는 거는 로그 2의 그렇죠. 밑의 4제곱인 거죠. 밑을 같은 걸로 가지면서 4제곱. 즉 2의 4제곱이 4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로그 2의 16입니다. 그러면 4라는 값이 로그 2의 16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밑이 어떻습니까? 네, 로그 2, 밑이 2인 로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하자. x-1은 16이다. 그래서 x는 17이다. 여러분 답은 같죠? 답은 같은데 방법을 이제 지수꼴로 변형을 해서 풀지 아니면 로그로 바꾼 다음에 진수를 비교할지 여기다 이제 덧붙여 볼까요? 지수꼴로 변형할지 진수를 비교할지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4번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방금 선생님이 했던 패턴 그대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다 푸셨나요? 그러면 이 문제 2개는 줌에서 선생님과 이따가 함께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부등식입니다. 방금 전에는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등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 있죠. 지수 부등식을 전에 배웠을 때는 단순히 지수를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밑의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같아지기도 하고 그대로이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가 되기도 했어요. 밑의 범위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등식, 로그 부등식을 풀 때도 자, 밑이 일단은 같게 놨다 하더라도 그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방정식이야 그냥 풀면 되지만 부등식의 경우에는 밑의 범위를 고려해 주자. 보시면 밑의 범위를 고려하자. 밑이 A인 상황이죠. 밑이 A인 로그에서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지금 A가 1보다 크면 즉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진수끼리 비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 자, 진수끼리의 방향, 부등호의 방향은 로그값, 기존의 로그값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로그와 뭐 함수나 지수함수나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 미치 또는 진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는 x값이 더 작은 쪽이 y값도 작다. 작은 쪽이 작고 큰 쪽이 크다. 그런데 감소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y값이 더 크고 큰 쪽의 y값이 더 작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우리 예제 4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얘를 미치 3이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방법에 로그를 지수꼴로 바꿨지 해서 3의 제곱은 2x-1이다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방향을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 변형을 안 하고 미치에 같게 해서 진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변은 그대로 써볼게요. 로그 3의 2x-1. 그런데 우변이라는 2는 밑을 뭐로? 그렇죠. 좌변하고 같은 3으로 논다고 했을 때, 자, 2라는 거는 어쨌든 로그 A의 제곱꼴이기 때문에 얘도 3의 제곱이다. 그래서 로그 3의 9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연수를 또는 뭐 정수를 로그의 형태로 바꿀 때 요게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2를 로그 3의 9 또는 뭐 로그 4의 16, 로그 5의 25 이렇게 밑이 달라지더라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다시 얘를 이제 잘 보면 아직은 진수 비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밑이 같아졌어요. 그리고 밑이 어떻죠? 네, 3은 1보다 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이다 바뀐다? 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예요.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그리고 넘겨요. 2x가 10 따라서 x는 어떻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풀이를 멈추면 큰일이 납니다. 자, 왜냐면 아까 방정식의 경우에는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을 진수에 넣어봤어. 넣어보면 얘가 괜찮네 하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냥 뭐 된다 안 된다가 한눈에 보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예를 들면 4를 넣어보면 진수 조건 만족해요. 하지만 뭐 0이나 마이너스 값을 넣게 되면 얘는 진수의 그 범위에 만족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위 이렇게 부등식을 풀 때는요. 반드시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꼭 필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일단은 진수를 비교했을 때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진수 자체의 조건. 자, 밑은 이미 0보다 크니까 상관이 없지만 2x-1이 어때야 된다?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두 번째로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2x가 1보다 크다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다 라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1번 사실과 요 2번 사실을 공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즉 어떤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2분의 1보다 크다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 사이의 범위, 즉 따라서 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여러분 답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땡 하고 답을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5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는 근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항상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추가로 부등식의 범위에 이제 고려를 해주는 거. 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우리 따라하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다 푸셨다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이 지금 뭐인 상황이냐? 2분의 1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로그 2분의 1에 x-2 그리고 오른쪽도 로그 2분의 1에 자 여러분 어려우면 항상 한 단계 더 거쳐주시면 돼요. 2분의 1의 세제곱 밑을 갖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수. 그래서 얘는 뭐예요? 로그 2분의 1의 8분의 1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진수 뭡니까? x-2와
8분의 1. 우리 요 진수만 비교를 해볼 건데, 자, 부등호의 방향이 원래는 왼쪽이 크다였어요.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나요? 바뀌나요? 네.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위기가 오실 거예요. 따라서 x가 작습니다. 뭐보다? 2가 절로 넘어가면 8분의 17보다 작다. 자, 이거 이제 한 단계 한 거예요. 이게 한 단계.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지금 밑은 당연히 2분의 1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해요. 다만 x-2라는 진수는 0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즉 x가 2보다 커야 한다라는 진수 조건을 추가로 생각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답으로 나온 것과 진수 조건, 만약에 밑조건이 또 생긴다면 밑조건까지 추가해서 얘네들을 모두 아우르는 2보다 크고 8분의 17보다 작다라는 요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2보다 크고 8분의 17보다 작다. 라는 게 최종 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만큼 정말 중요하다. 무엇이? 자, 먼저 부등식에서 밑을 같게 해준다. 그 다음에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서 최종 답에 그 모든 범위의 공통 부분이 올 수 있도록 공통 부분을 고려해서 답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5번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실게요. 자, 다 풀어보셨다면 줌에서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이에요. 천문학자 히파르코스. 여러분 BC 190년부터 125년 살았네. 여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천문학자가 이게 포인트고 그냥 넘어가세요.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으로 정하고 겨우 식별이 가능한 별을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자, 만약에 등급이 PQ인 두 별의 밝기를 각각 M과 N이라고 한다면 식만 우리가 한번 get 해볼까요? 로그 N 마이너스 로그 M은 5분의 2의 P 마이너스 Q다. 요 사실에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N과 N을 자,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문제에서 1등급인 별의 밝기를 6등급인 별의 밝기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등급인 별의 밝기를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M, 6등급인 별의 밝기를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로그 식은 그대로 써도 되겠죠? 로그 N 마이너스 로그 M은 자, 우리가 M의 등급이 1이고 문제에서는 P였기 때문에 P 자리에 무엇을? 1을 그리고 Q 자리에 무엇을? 6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순서만 안 바뀌도록 조심해 주세요. 네, N과 연결된 게 P잖아요. N과 연결된 게 Q고요. 그러니까 M일 때 1등급이니까 P 자리에 1을 넣는다. P는 1이고 Q 자리에 6을 대입하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5분의 2에 1-6, 즉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다. 여러분 좌변 혹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로그 길이의 뺄셈이니까요. 로그 n분의 n은 마이너스 2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의 정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n분의 n은 자, 밑은 밑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 밑이 지금 없는 게 아니죠? 생략되어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2, 즉 100분의 1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 만약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자, 만약에 m이 n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식을 n 나누기 n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나요?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보시면 m은 n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m 나누기 n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구했던 건 뭐예요? n분의 n이에요. 그럼 쉽죠? n분의 n이 100분의 1이니까요. 역수 n분의 m은 그렇죠. 10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몇 배가 된다라고 말하면 되죠? 100배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로그 함수의 활용인데 그 어디에서 지금 로그 함수의 활용이 나왔냐면 여기 주황색 박스 로그 n분의 n이 마이너스 2다에서 n분의 n은 해서 값을 찾아낸 요거 이게 n분의 n이 마치 x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x값을 미지수 값을 찾기 위해서 로그를 지수꼴로 변형해서 푸는 거 우리 아까 배웠던 로그 방정식의 부분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로그 함수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6번도요,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지만 이거 지식 하나도 안 필요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숫자를 한번 넣어보고 답을 한번 내보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다 풀었다면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거고요. 영상을 멈추고 줌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